네,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저 멀리 하이브도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증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오늘 이슈가 있던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 열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로 두산 골라주셨습니다. 지주사의 움직임이 시세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두산도 앞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오늘만 봤을 때는 지주사 증권사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주사들을 이제 하나를 묶어서 보기가 힘든 상황이 좀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약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두산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지주사 얘기할 때 뭐 PBR이 저 PBR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산은 지금 PBR이 이제 7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그러게요. 상황이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지주사 통합 실적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지주사 전체 합친다라고 하면은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이랑 LS만 좀 약간 좀 선전을 좀 했죠. 지금 지주사 중에 가장 못 가고 있는 게 이제 SK가 이제 대표적이고 자사주 비율도 지주사 중에 가장 높은 게 이제 SK인데 SK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70%가 감소가 됐죠. 그다음에 GS는 60%, CJ도 거의 60% 근사치인 59% 이렇게 두산이랑 LS 빼고 나머지 지주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 지주사들의 실적은 두산처럼 사업을 하는 지주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배당금이나 어떤 뭐 이름을 빌려주는 뭐 로열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 수입원인데 1분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어떤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두산은 지금 다른 지주사들 대비해서 그 올라가는 흐름 모양 자체가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이제 하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순간순간 이제 거의 뭐 개별주처럼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두산이거든요. 근데 두산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이제 대만의 EMC라는 기업인데 대만의 EMC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CCL 그 이제 동박 적층막 갖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 EMC가. 근데 두산은 올라가고 대만 기업은 내려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 내에서 기판 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제 두산 전자죠. 지금 두산 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대만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글로벌 원탁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두산한테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겨서 두산은 이제 뭐 지주사가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고 이 자체 사업의 어떤 실적이 지금 그 상승 요인이라고 봐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뭐 대선 앞두고 지주사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따라잡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5월달 들어서 맨 끝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죠. 긴 시간 매도했다가 이제 5월달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과거에도 어떤 그 저항선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두산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두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지금 주가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어떤 뭐 매물대라는 건 아예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잡을지도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주사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고 나서 대선 후에 상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직 위쪽 방에 좀 열어두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경계감을 갖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주가는 보지 못한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한화솔루션의 시세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에서 4%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정책 기대감 받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정책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미국 쪽의 그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하나솔루션 2년 동안 떨어지고 올해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이 와서 주주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난주 말에 한 이틀 연속 급락이 좀 나왔죠. 뭐 주주분들은 다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IRA 그 관련돼서 그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주택용 에너지 사업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TPO 업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태양광에서 이제 TPO는 어떤 거냐면 대여를 해주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주택용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세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가정 주택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그 발전 그 대여 사업인 TPO도 일단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한화솔루션의 주가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중국 쪽에 지금도 물론 엄청난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관세가 더해지면 중국산 모듈이나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줄어들고 뭐 대신 한국산의 어떤 뭐 폴리실리콘이나 모듈이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였었는데 지금 둘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산 모듈도 지금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태양광 쪽 관련된 세제도 일단 뭐 굉장히 축소시키기로 해서 다른 어떤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이나 모듈 쪽이 가격이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그 기초화학 분야가 태양광과 거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초화학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을 우리가 묶어서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업스트림 기업을 뭐냐면 석유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을 업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에틸렌을 가지고 다른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다운스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그 에틸렌 업황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싸게 파는 중국이 있죠. 에틸렌을 그리고 중국보다 3분의 1 가격에 파는 중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보다 비싼 중국보다 비싼 우리나라 제품인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이 어떤 에틸렌 쪽 사업이 살아날지 저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 후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하던 하나솔루션 주가가 급락한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고점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횡보 내지는 좀 약세를 보여주느냐 이게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분들이나 대기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좀 궁금한 점일 텐데 네.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이제 그 파란색의 기관 수급이 그동안에 하나솔루션의 어떤 급등과 급락을 담당했던 같이 게 가네요. 그렇죠. 이제 기관인데 이 기관 수급이 강하게 좀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의 그러면 이 화학 분야는 언제 돌아서느냐? 다른 거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분야니까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뭐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정도로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뭐 좋아진다거나 그러면은 하나솔루션도 그 부분은 뭐 걱정 없이 좋아질 텐데 당분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제 뭐 결론을 내리면 그 좀 약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과 잘 연동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 업스트림 기업의 실적이 좀 반등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늘 포착해 주신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요하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방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중간 지주사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중간 지주사인데 제가 세방을 오늘 이제 포착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네. 시장에 이제 세방의 시가총액이 2천억대 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데 사실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평가. 세방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초저평가인데 그럼 세방은 왜 시장에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일단 성장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좀 약간 힘든 사업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네. 일단 뭐 항만에서 하역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인데 매출이 조단위입니다.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 정도 조 단위가 훨씬 넘는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올 때는 400억, 그다음에 안 나올 때는 200억대 나오고 보통 300억대 영업이익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인데 일단 시장에서 왜 이렇게 저평가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주사가 받았던 저평가 요인과 사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세방도 일단 지주사라는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어떤 재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물 운송이 일단 62%, 그다음에 항만하역이 22%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시가총액이 매출이나 꾸준한 영업이익 대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딱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 세방은 부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거의 부채가 굉장히 적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기업인데 이 지금 시장에 세방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은 거의 5천억대거든요. 근데 배당을 좀 잘 안 해요. 이 기업이 배당을 굉장히 좀 짜게 주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그럼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년 꾸준히 사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자사주도 매년 꾸준히 사서 많이 갖고 있고 배당도 할 여력이 많은데 안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어떤 그 기업 입장으로서는 뭐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싫겠지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뭐 이런 것들 주주 완화책이 강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세방의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해서 좀 픽을 해봤고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부분들은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뭐 라땡땡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얽힌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많게는 10배, 뭐 적게는 5배 올라갔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그 기업들, 그 종목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관련된 기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고 굉장히 좀 그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타겟이 됐을 뿐이에요. 그만큼 이제 저평가 영역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정리를 하면 최근에 수급이 뭐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들어서 5월달 들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한 뭐 월 차트나 주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을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느낌이 좀 오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이제 14,000원 살짝 아래인데 뭐 14,000원 전후면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싶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나름대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12,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방을 폭착주로 짚어주셨습니다. PBR이 0.25배로 극저평가 수준에 있고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배당 기대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목표가 18,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